오늘의 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 오사하이라는 뜻.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한테 복수한수를 풀어봅니다. 일단 제가 사는 곳 윗집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계속 쿵쾅거리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요. 싫어하는 새끼도 아니고. 처음 쿵쾅거릴 때는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 소심해서 따질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되자 소심한 저도 딱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윗집에 울그락 불그락 형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지만 계속 쿵쾅거리는 그런 생각도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저 윗집에게 엿을 처먹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죠. 하지만 엿을 먹이기 전에 정중히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여자가 나오더니 절 띠껍게 쳐다보더라고요. 최대한 해맑은 표정으로 저 아랫집 사는 대학생인데요. 너무 쿵쾅거리셔서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자제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여자 2명이서 살거든요? 여자 2명이서 쿵쾅거리면 얼마나 쿵쾅거렸다고 그래요? 찌질하게. 인터넷에서만 보던 적반하장 말투를 달려주니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제가 그런 초음파라도 느낀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돌고래예요?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거 들리니까 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잡으겠네. 글쎄 우리가 쿵쾅거리는 거 아니라고. 여자가 욕을 하자 안에 있던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욕을 해. 글쎄 아랫집 찌질한 새끼야 우리가 쿵쾅거렸다고 지랄하잖아. 전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저 여자 2명이서 살아서 쿵쾅거린 적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집에서 쿵쾅거린 걸 저희 집으로 오해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집하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이만. 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어요. 전 복수할 방법이 무엇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층간소음 복수에는 우퍼가 짱이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전 당장 11번가를 가서 우퍼를 하나 신청했어요. 그리고 우퍼가 오는 기간까지 윗집에 아주 계속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제 멘탈도 쿵쾅쿵쾅쿵쾅쿵쾅. 그때 전 화산이 왜 폭발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우퍼가 도착한 후 물건으로 탑을 쌓아 맨 위에 우퍼를 올려놨습니다. 노래를 틀자 미친듯이 울려대며 진동하더군요.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복수를 위해 풀로 틀어놓고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늦은 밤이 돼도 윗집에서 별 반응이 없길래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퍼 효과 없구나 내 돈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 집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있더군요. 아랫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진동이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창문을 열고 크게 외쳤어요. 그렇게 제 복수곡은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복수곡의 시작을 알리는 쪽지를 찢어서 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우퍼 관련 소리를 검색했어요. 우퍼 소리 중 갑이라는 나의 달리는 소리를 다운받아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주일 정도 계속 틀어놨죠. 그리고 8회차로 들어갈 때 윗집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새끼야 문 좀 열어봐. 개같은 새끼 너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전 윗집이랑 똑같이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복수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미한테 다 들었거든? 네가 자꾸 지랄거린다면서. 야 너 나와봐. 싫은데요? 저 밥 먹으면서 나루토 봐야 하니까 그만 가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빡쳤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씨X야 찌질하게 집에서 짱 박혀서 그러고 싶냐? 남자 새끼가 돼서 쪽팔리지도 않냐? 하지만 전 더 즐거웠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전 이 사람들을 더 맹문시켜주기로 결심했어요. 저 남자 아닌데요? 닌자인데요? 아우 오타쿠 새끼야 좀 나오라고. 문이야 박살나지도 않으니 전 신경 안 쓰고 더 맹문시키기로 했죠. 감히 호카케의 직문을 발로 차느냐 건방진 것들. 네 당장 네 멘탈을 교정대 시켜주마. 여자는 잘 못 알아먹었지만 남자는 알아먹었는데 문을 캉캉캉 차며 말했어요. 이거 새끼 경찰에 신고한다 개새끼여. 사람이 복수에 미치면 내 활동이 빨라진다는 게 사실인 듯 했습니다. 전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고하시죠. 그쪽도 잘못한 게 많으신데. 그 씨X야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봐도 아주 칼로 찍어 죽여버릴 거야. 전 여기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죠. 살려주세요.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씨X야 문 좀 열고 나와봐. 형이랑 이 누나가 네 새끼한테 해머리 있거든? 전 정말 엄청난 쾌감을 느꼈어요. 제대로 엿먹일 수 있겠구나 라는 쾌감을. 나가면 때릴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글쎄 씨X야 나오라고. 전 끝까지 안 나가고 계속 뻗팅겼죠. 너무 무서워서 손에도 다리에도 힘이 안 들어가서 문을 못 열 것 같아요. 그러자 남자 새끼가 제가 안 나올 거란 거 아는 듯 말했어요. 미미야 가자. 이 새끼 절대 안 나온다.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는 듯 했죠. 전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자 동영상 촬영을 중지하고 나루토를 보면서 마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게 웬걸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게 웬걸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재빨리 인터폰으로 경찰인 걸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윗집 사람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어제 이 사람들 협박했다면서요? 에잉? 전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협박을 해요? 전 뭐 끌릴 것도 없고 동영상 촬영도 해놨고 해서 당당하게 경찰서로 가겠다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전의 날, 다음날 아침이었죠. 경찰서로 가는 길이 두려워하는데 왜 그리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전 착실히 조사를 받고 증거까지 내줬죠. 제가 오히려 당했다는 증거.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새끼들 자주 있어요. 학생, 이런 새끼들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그 윗집 두 명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합의할 생각 없거든요? 저 새끼 콩밥 좀 먹여주세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들, 지금 무고죄가 성립됐거든요? 저 학생은 아가씨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증거가 있어. 아가씨들 지금 허위고소해서 저 학생에게 비로도 모자랄 판에 뭐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했죠. 저는 합의 볼 생각 없습니다. 저는 무고죄를 고소할 생각이니 그렇게들 아세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윗집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배 11호거든요. 학생, 할 말이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전 얼씨구나 하고 핸드폰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놓고 문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말했죠. 저는 그쪽이랑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주세요. 그러자 여자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 사죄하러 왔어요. 죄송해요. 돌아가주세요. 전 그쪽 말대로 합의도 생각도 없고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거든요? 그러자 바로 또 여기 들리는 거예요. 아, 씨. 너 남자 새끼가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찌질하네. 너 진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전 또다시 너무 기뻤어요. 마치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한 택배가 오는 듯한 기분이었죠. 정신 못 차리셨네요. 왜 또 욕을 하세요? 너 이 X야. 너 내가 목포에서 못 살게 할 거야. 죽어봐. 전 또다시 얼씨구나 하고 경찰서로 가서 녹취본을 줬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학생 절대 합의 보지 말고 이 아가씨들 아주 매운맛 좀 보여줘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아저씨. 그리고 한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룰루랄라 발걸음도 가볍게 경찰서로 갔어요. 들어가니 윗집 부모님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시더군요. 학생, 아무래도 합의 봐줘야 할 것 같아. 저 아가씨 부모님들이 아주 사정사정하며 빌었어.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합의금을 받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윗집들 인생을 하고 싶었는데 윗집 부모님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전 합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윗집 부모님분들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학생 정말 고마워. 내가 딸렸는데 자식 교육을 못 시킨 내가 죽이려는지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윗집 부모님을 보니까 돈 받고 싶은 생각도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경찰에게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건이 끝나나 싶었더니 요즘 또 쿵쾅거립니다. 제발. 오늘 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 오사하이라는 뜻.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 사람이에요. 저는 가슴이 커요. 좀 많이요. 72에서 F 정도 돼요. 어릴 때부터 가슴이 커서 컴플렉스였어요. 왕가슴, 수박, 가슴 큰 애들은 골빈 거 아니냐, 뭐 별 얘기도 다 들었죠.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는 정말 가리기 바빠서 헐렁한 티만 입고 다녔는데 요새는 스포츠브라도 잘 나와서 스포츠브라 입고 적당히 가리면 티도 잘 안 나요. 나이 먹고는 예전처럼 컴플렉스는 아닌데 지금은 가슴에 대해 뭐 아무 생각 없었죠. 요즘 제가 전공 관련해서 학원에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분이 자꾸 가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몸매가 콤플렉스라 가슴 수술 알아보고 있다기에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만난 지 2달의 사람한테 해라 마라 조언하기도 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적당히 막장구만 쳐줬어요. 근데 저한테 대뜸 속은 어디서 사 입냐, 그럼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뻥치지 말라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런 뻥을 왜 치나요? 학원의 여자라고는 그분과 저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건 뭐 기승전 가슴 무슨 얘기를 했다 하면 가슴 얘기로 계속 빠져요. 자꾸 제 가슴이 뻥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다, 마른데 가슴이 풀 수 있니 그러는데 벗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입다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사연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신체에 관해 얘기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친한 사람이라도요. 만약 저라면 나중에 사이가 어색해진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쁜 거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 오사하이라는 뜻. 안녕하세요 썰님, 전 그림을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주변에서도 잘 그린다, 그림 특이하다 칭찬을 받았어요. 옷썰이는 나중에 커서 웹툰 작가 해야겠네? 헤헤. 그림을 그릴수록 실력이 느는 게 보여서 학교에서도 종종 그림을 그렸죠. 애들이 그림 신청하면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와서 잘 그린다 칭찬도 해주고 그림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림을 그리는 그림쟁이 친구가 있는데 솔직히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 못 그린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몇 번 가르쳐줬어요. 구도 젓는 법이라든지 눈 그리는 법, 인체 그리는 법, 그림 프로그램 만지는 법. 친구도 고맙다고 가져도 사주고 그랬죠. 근데 가면 갈수록 친구 그림이 제 그림을 닮아가는 겁니다. 친구가 원래는 각지게 그렸는데 저처럼 선이 둥글둥글해지고요. 캐릭터 눈도 작게 그렸는데 캐릭터 눈도 커지고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친구의 그림을 신경 쓰게 된 게. 어느 날은 제 창작 캐릭터를 그렸어요. 양갈래 여자 캐릭터였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양갈래 여자 캐릭터를 그리고
그냥 뭐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죠. 근데 제가 사진을 그린 날엔 다음날 사진을 그리고, 제가 하늘이 주된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면 다음날 걔도 비슷한 구도로 그린 그림이 올라오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그리는 주제니까 겹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의심해서 확신으로 변하더라고요. 물론 제 그림체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그림체죠. 근데 이렇게 주제, 캐릭터의 특징까지 계속 비슷하게 베껴 그리고 올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와서 야, 네 그림체랑 땡땡이 그림체랑 비슷하다. 친하면 닮는다더니 그림체까지 닮냐? 이러고. 저하고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자기 그림을 올리거든요? 원래는 제가 하트 받는 개수가 친구보다 많았었는데 최근에 심지어 하트도 친구가 더 많이 받아요. 너무 속상해서 집안에서 짱박해서 울었어요. 이 일엔 저랑 정말 잘 맞고 착한 친구인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제 부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는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지 마시고 친구에게 자신만의 그림체를 찾아라 말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제 꿈은 유튜버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엄마에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죠. 올해 들어 다시 진지하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 말했지만 역시나 안 된다고 하셔서 부모님 몰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버란다는 금기시되어 유튜브에 대해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응원해주었습니다. 힘내! 내가 구독 누를게! 그 말에 저는 힘을 얻게 되었고 친구들과 같이 유튜브 영상도 54개가량 찍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오남 유튜버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게 오남 유튜브야? 알고 보니 친구들이 여자애들한테까지 제 채널을 알려준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반으로 퍼졌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싫어요가 늘어났어요. 무려 29개나요. 제가 있는 반은 저 포함 30명이에요. 그니까 저 빼고 반 애들 모두가 제 영상에 싫어요를 누른 거죠.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생방송을 키는 순간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닌 척하면서 니 몸무게 몇 킬로임? 학교에서 찐따 아님? 이런 애도 유튜버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하고 야 땡땡땡 아니냐? 야 쟤 땡땡하다. 자기들끼리 아는 응원까지 써가며 놀렸어요. 그 뒤로도 몇 년 빼고는 다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놀려대기 바빴죠. 다른 친구가 보다 못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가 끝나자 애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결국 제 채널은 삭제됐습니다. 그 뒤로 채널을 다시 만들었는데 다시 악플 싫어요 테러를 당하고 결국 다시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이젠 해결된 일이지만 아직 선동자 중 한 명은 다른 채널에도 계속 그럽니다. 저 유튜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너무하네요. 최근에도 한 중학생 크리에이터분이 악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유튜버로서 악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죠. 많은 유튜버분들이 악플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제보자님이 유튜버랑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악플보다는 선플, 그게 더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 오사하이라는 뜻.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어이없고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참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맨 처음 알바할 때는 손님들한테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멘탈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면 딱 봐도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합니다. 근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전 어디 가도 그렇게 주문 안 하거든요. 그냥 어리니까 이해하자 하는데 어린애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씨 메뉴 추천해줘. 적어줘. 네? 저거 달라니까? 그리고 손님이 통화하면서 주문할 때 솔직히 주문할 때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제할 때 알바생들이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이나 포인트 카드 적립 같은 거요. 손님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손님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대답 안 해서 그냥 결제하면 음료 받아가면서 포인트 적립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 반품하고 다시 결제해야 돼요.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 이런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짜 별별 일이 많았는데 하루는 한 손님이 와서 음료 16잔 예약하고 왔어요.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려서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든 음료를 거의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문한 거 기억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아이스 달라고 했는데 아이스 주면 저 따뜻한 거 시켰는데요? 이래서 결제하기 전에 진짜 확인하는데도 이런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주문 잘못 받은 거 아니냐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주문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음료 없는 손님분들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최소한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음료 없고 나서 당당하게 이거 리필해주세요. 바닥이 미끄러서 엎지른 거잖아요. 하는데 깊은 빡침이 올라오네요. 카페 알바하기 전엔 카페 알바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바하면서 와장창 깨부셔졌네요. 전국의 알바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중국집 알바하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친구들처럼 보이는 여자 4명이서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요. 짜장면이 나오고 잘들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한 여자분이 주방 쪽을 왔다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찾는 거예요. 뭘 그렇게 찾냐고 물어보니 자기 팔 옆에 둔 5만원권 한 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함 테이블 서빙하던 종업원 아주머니랑 잃어버린 5만원권을 샅샅이 찾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1인분이 계산하고 나가려는 찰나 주방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신경이 쓰였는지 여자분한테 우리 식당에 CCTV가 있어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꺼내기가 무섭게 출입문 쪽에 있던 여자분이 식당 안으로 달려오더니 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연락처 남길 테니까 CCTV 돌려보고 찾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연락처를 남기고 사이좋게 식당 밖에 나갔습니다. 이때 손님들도 많고 다들 정신이 없어서 누가 연락처를 남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몇 시간 후 손님도 없어지고 시간도 널널해서 식당 직원들끼리 CCTV를 돌려보는데 정말 할 말이 이렇습니다. CCTV를 보니 돈을 잃어버렸다는 여자가 짜장면을 먹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5만원권을 땅바닥에 실수로 흘렸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5만원권 떨어진 걸 알았는지 눈치를 살살 보더니 그 5만원을 줍고 자기 주머니에 쓱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짜장면을 먹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CCTV 화면을 녹화해서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남겼던 연락처로 녹화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일일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쪽에선 상대 반응이 너무 시큰둥하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여자가 자기 돈 가져가는 거 제대로 못 본 건가? 이런 식으로 위아해하던 도중 카운터 쪽 CCTV를 다시 돌려서 보는데 맙소사 5만원을 슬쩍한 그 친구가 자기 연락처를 적은 거더라고요. 정말 남일인 줄만 알았던 이런 일이 제 앞에서 벌어지니 어안이 벙벙해지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 여자 친구분들도 자기 친구가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정말 소름 끼칩니다.